2023년 11월 8일 아침, 스스로 목숨을 끊은 13살의 소녀, 줄리아나 페랄타. 집에 도착한 경찰은 줄리아나의 휴대전화에서 한 어플리케이션을 발견합니다. 바로 AI 챗봇 서비스, 캐릭터 AI였습니다. 줄리아나는 사망 전 약 3개월 동안 이 앱을 통해 AI와의 대화에 깊이 몰두해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일기장에는 같은 문장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I will shift. 줄리아나는 현실을 벗어나 가상세계로의 이동을 꿈꾼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줄리아나 한 사람만의 사례는 아니었어요. 비슷한 시기 숨진 또 다른 미국 10대 소년 역시 일기장에 같은 문장을 남겼습니다. I will shift. 결국 캐릭터 AI 측은 이 두 사건을 포함하여 자사에 제기된 여러 건의 소송에 대해 유족들과 비공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사실상 AI 기업이 책임을 일부 인정한 셈이었죠. AI와 대화한 뒤 극단적 선택에 이른 10대 청소년들,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최근 전 세계 곳곳에서 AI와 대화하던 10대 청소년들이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요. 자해나 자살 미수 사례까지 포함하면 피해 양상은 점점 다양해지고 있죠. 미국에선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와 샘 올트먼 CEO를 상대로 자살과 망상 유발 책임을 묻는 소송이 한꺼번에 7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그중 4건은 실제로 성인과 미성년자가 사망한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목한 AI 자살 논란의 핵심 원인은 AI 특유의 사회적 아첨 행동이었어요. 이용자가 불안한 생각이나 왜곡된 믿음을 털어놓아도 AI는 그럴 수 있다, 네가 맞다며 사용자에게 과도한 공감이나 무비판적 동의를 하는 구조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공감이 멈춰야 할 순간에도 멈추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This chatbot ever say, here's a suicide hotline, you should get help? Never. It would more or less placate her, give her a pep talk, tell her I'm always here for you, you can't talk like that. But it never said call and get help. Never tangible resources, never. 그 결과 AI가 망상이나 공격성, 자기 편향 같은 정서적 문제를 오히려 더 강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더 심각한 건 이 모든 과정이 주변에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AI는 언제든 응답하고 화를 내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기 때문인데요. 그 결과 일부 청소년들은 부모나 친구, 상담사에게 말하지 않던 고민을 AI에게만 털어놓기 시작했고, 주변 사람들은 아이의 상태를 끝내 알아채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오픈AI 자체 통계에 따르면 챗GPT 주간 사용자 가운데 100만 명 이상이 자살 충동과 관련된 대화를 나눈 것으로 나타났죠. 이런 정서적 의존은 다양한 양상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일본에선 한 30대 여성이 인간 약혼자와 결별한 뒤 AI 캐릭터와 결혼식을 올린 사례가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미국에선 편집증적 망상 증세를 앓던 남성이 AI와의 대화로 증상이 악화돼 80대 어머니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Anyway, so this week I was poisoned. I've been infested. I have two different kinds of parasites that are in my room, and they're in my bed, and what I'm showing you is legit, and it's not fake. It's not fake. 이런 사례들이 잇따르자 각국 정부는 특히 아동 청소년 보호를 중심으로 대응에 나서기 시작했어요.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아동 청소년 대상 AI 챗봇 규제 법안을 미국에서 처음으로 제정했는데요. 이 법안에 따르면 AI 챗봇의 모든 답변은 사람이 아닌 AI가 생성한 것임을 표시해야 하고, 자살자의 표현이 감지되면 보고하도록 의무화됐습니다. 국내 또한 대응에 나섰어요. 정부는 딥페이크 오용 등 AI 기술의 위험성을 느끼고 지난 22일 AI 기본법을 시행했는데요. 다만 일각에서는 이제 막 성장 단계에 접어든 국내 AI 산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 상태죠. AI를 관리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있지만 규제의 범위와 속도에 대해선 아직 고민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AI는 날이 갈수록 발전하며 우리 일상과 산업 전반에 더욱 깊숙이 스며들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AI를 삶을 돕는 도구로 명확히 선을 긋고 지나치게 몰입하지 않도록 스스로 경계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AI는 언제든 말을 걸어주고 공감해주지만 결국 모든 선택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인간의 몫이기 때문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AI와의 대화가 일상이 된 아이들. 우리는 어떻게 하면 AI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AI 과의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